6단원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자료를 막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볼 학습의 목표는요, 막대 그래프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우리 그 전에 잠시 우리 친구 산이와 강이부터 만나볼까요? 산이 너 뭐해? 숙제. 숙제? 무슨 숙제? 선생님이 학용품 종류별로 몇 개씩 있는지 알아오라고 하셨잖아. 아, 맞다. 나도 해야 되는데. 연필이 7자루, 지우개 2개, 공책 6권, 책이 5권. 벌써 다 했어?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걸 왜 알아오라고 하셨을까? 내일 수학 시간에 막대 그래프 배운다고 하셨잖아. 그것 때문일까? 아, 맞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먼저 이걸 표로 만들어둬야겠다. 표는 왜? 그럼 한눈 알 수 있잖아. 아, 맞다. 나도 표 만들어야지. 어휴, 학용품 개수부터 세야지 표를 만들지. 그렇구나. 자, 표로 만들어 두면은요, 막대 그래프라는 것을 알기가 한결 더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였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개념을 통해서 막대 그래프 정확하게 살펴보자고요. 알아보자, 개념 수학. 그럼 우리 막대 그래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고 학습을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 152쪽을 보세요. 막대 그래프를 알 수 있어요.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은요, 그 이름에서도 벌써 어떻게 생겼는지 느낌이 팍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조사한 수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바로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구나. 아, 조사한 수를 막대 모양으로. 이름도 정말 구분하기 쉽게 붙여주었군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는데요. 앞서서 우리 산이와 강이도요, 표로 정리해서 나타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좋아하는 과목별 학생 수라고 해서 각각의 과목마다 몇 명의 학생이 좋아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항목별로 그 수량을 적어서, 여기서는 과목별 학생 수가 되겠죠? 이렇게 표로 적어 나타내 보았답니다. 그런데 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나타내주고 나면은요, 합계라고 해서 이것들을 모두 더하여 전체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요. 그럼 다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나타내 주었다라고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는 국어 7명, 그리고 수학이 5명, 사회가 4명, 과학이 여기 5을 놓고 보세요. 6, 7, 8, 9, 그래서 9명만큼 조사한 수를 막대로 그려서 나타내준 막대 그래프로군요.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잘 알 수 있게 되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막대의 길이를 가지고 수량의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더라. 그러면 막대의 길이가 길다. 여기서는 과학의 막대가 그 길이가 제일 길죠. 그럴 때에는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막대 길이가 가장 짧아요. 사회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일 적은 친구들이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또 어떤 걸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요, 막대의 길이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여러 항목의 수량을 쉽게 비교할 수 있지만 전체의 크기는 한눈에 알 수 없습니다 라는 표현 주어져 있죠. 아,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면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전체 크기, 합계와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알기가 참 어렵구나. 그럼 합계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표를 통해서 합계는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조사한 자료를 표로 나타냈을 때 편리한 점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편리한 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잘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 그리기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표로 나타내 줄 때에는 각각의 항목별로 개수를 세어서 그것을 표에다 적어 나타내 준다라는 그 순서가 있었죠. 막대 그래프도 그릴 때요. 그 나름의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 그리기라고 하면 일단 좋아하는 색깔별 학생 수라고 하여 표가 나와 있죠. 조사를 해서 표로 나타내 준 거예요. 노랑 7명, 파랑 9명, 빨강 6명, 학생 수 합계를 구해서 22명이 되었구나. 이렇게 조사를 해준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용하여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 주었단 말입니다. 막대 모양으로 나타내 주었군요. 그런데 이때 보면요. 여기에 5라고 하는 수가 쓰여져 있어요. 이거 뭐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요렇게 5칸을 5명으로 하겠다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프를 그리고자 할 때에는 그 나름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와 세로 중 어느 쪽에 조사한 수를 어디다가 나타낼 것인가를 정해주세요. 여기서는 지금 세로에다가 이렇게 수를 적어서 표현을 한 것을 보니까 가로에다가는 색깔을 그리고 바로 이 세로에다가 조사한 수를 나타내도록 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해서 만들어준 막대 그래프란 말입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해주어야 하냐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은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하고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의 수를 정합니다. 요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가 있어요. 5칸이 5명이니까요. 요때 요 세로 눈금 한 칸은 1명을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여기서는 바로 1명이 되는구나. 그리고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럼 가장 큰 수는 뭐였냐면요. 파랑에서 5, 6, 7, 8, 9라고 표현이 되었던 수가 가장 큰 수였죠. 그러니까 9명까지는 반드시 나타낼 수 있도록 눈금의 수를 정해줘야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딱 9칸만큼만 하지 마시고요. 보통 이렇게 1칸, 2칸 정도의 여유가 있도록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나 적어도 9명까지는 반드시 표현할 수 있도록 눈금의 칸수를 정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방법 두 번째 순서까지 짚어보았어요. 그러면 이어서 또 어떤 순서가 있냐고요? 세 번째 순서예요. 조사한 수에 알맞게 막대를 그려주세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면 네 번째 이어서 바로 그 순서가 나옵니다. 막대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을 붙여주세요. 이렇게요. 막대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제목을 제일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대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막대 그래프 그리기 순서에 관련된 문제는 빠지지 않아요. 이 순서를 물어보는 건 막대 그래프라는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막대 그래프 그리는 순서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이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막대 그래프는 세로에다가 조사한 수를 놓다 보니까 막대가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모양이었죠. 그런데요,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가로에 조사한 대상을 세로에는 조사한 수량을 나타내지만 가로에다가 조사한 수량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어디에? 가로에다가도 조사한 수량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는 막대가 이렇게 가로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또 눈금의 수는 가장 큰 수보다 1칸, 2칸 정도 더 많게 그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 친구들이 참고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짚어보았답니다. 막대 그래프 그릴 때 반드시요. 세로에다가만 조사한 수를 놓는 건 아니에요. 가로에다가도 조사한 수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막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가로로 이렇게 눕혀져 있느냐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될 거예요. 핵심 개념 짚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내용을 보실 건데요. 문항을 통해서 살펴본 개념들을 다시 한번 다져볼 거예요. 그래서 교재 154쪽을 펼쳐주시고요. 주영인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서요, 좋아하는 운동별 학생 수 막대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문항 1번에서는요.
막대 그래프에서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명을 나타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로에는 운동을, 세로에는 학생 수를 명을 단위로 해서 표현해 주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 10이라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5칸에 10명, 그러면 한 칸은 10을 5로 나누어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답은 2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세로 눈금에서 10, 그런데 10명이 5칸이면 이때 요 한 칸이 차지하는 값은 바로 2명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로 한 칸이 반드시 1명, 1이라는 값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수가 주어졌는가에 따라서 한 칸의 값을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요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한번 보세요. 2번의 문항인데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이고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럼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해야 하는군요. 누구를 보고? 일일이 세어서 나타내지 않습니다. 누굴 보면 되냐면 바로 이 막대의 길이를 놓고 보시면 돼요. 축구가 그 길이가 제일 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가 되는 거고요. 이때 세로 눈금 한 칸이 2명이라고 했으니까 18명. 축구의 18명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들이었죠. 다음 준비된 문제는요. 문항 6번이에요. 근데 그 위에 지문을 볼게요. 다음은 아파트 동별 자전거의 수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해보자. 동별 자전거 수인데요. 몇 대 몇 대, 대라고 하는 단위로 조사가 되었겠죠. 그런데 보세요. 문항 6번. 중요 표시도 되어 있죠.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표에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합계가 없었다면 빈칸에 들어갈 수를 구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는 합계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합계 32에서 8과 5와 7을 더해서 그 값을 빼버리면 바로 남는 것이 B의 자전거 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B동의 자전거 수가 나오게 되는구나. 그러면 8에다 5에다 7을 더해볼까요? 그 값은 13에다가 7을 더해서 2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뺐을 때 나온 값은 12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표의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라고 하면 12를 써 넣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되었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준비된 내용 있어요. 이번엔 7번인데요. 표를 보고 그럼 막대 그래프를 완성해 보자.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가로에는 동을, 세로에는 자전거 수를 대를 단위로 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5가 있는데 세로 눈금 5칸이 5대이기 때문에 요때 요 한 칸은 한 대를 나타내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동부터 8대니까 5에서부터 6, 7, 8 이렇게 막대를 그려주어야겠죠. 그 다음에 B동은 12라고 했어요. 그러면 10에서부터 하나, 둘 더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하면 12대. C동은 5대니까 세로 눈금 칸수로는 5칸만큼을 그려서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D동으로 가볼게요. D동에서는 5, 6, 7에서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막대를 그려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동별 자전거 수 제목이 표현이 되어서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제목 부분이 비어 있다면 마지막으로 그 제목을 적는 거 그거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다음 부분 살펴볼까요? 자, 이번엔 문항 8번이에요.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를 나타낸 것입니다.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눈금 한 칸의 크기와 눈금 수 정하기, 알맞은 제목 붙이기, 조사한 수에 알맞게 막대 그리기, 그리고 가로와 세로 중에서 조사한 수를 어느 쪽에 나타낼 것인지 정하기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리는 순서는 이 4가지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로와 세로 중에서 조사한 수를 어느 쪽에 나타낼 겁니까? 이것부터 정해주셔야 돼요. 리을. 그리고 난 다음에 눈금 한 칸의 크기와 눈금 수를 정해주셔야 합니다. 기억.
그리고 나서 막대 그려주셔야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목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 순서를 기억해내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요.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는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만 잘 기억하셔도 우리 친구들이 순서만큼은 이번 시간 정확히 아실 수 있겠죠. 다음 질문 준비된 거 볼까요? 9번, 10번 내용인데 다음은 좋아하는 계절별 학생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좋아하는 계절별 학생 수. 아마 우리 친구들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이렇게 사계절이 있잖아요. 조사를 해봤어요. 봄은 6명, 가을이 5명, 겨울이 4명. 여름은 몰라요? 그렇지만 합계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과 4를 더하면 10, 5를 더해서 세수의 합이 15구나. 그러면 25 합계에서 15를 뺐을 때 여름을 좋아하는 학생의 수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몇 명이 되느냐 물어보는 질문에는 10명입니다 라고 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표에서 하나의 칸이 비어져 있을 때 그 칸에 들어갈 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로 나타내 준 이유는요? 맞아요. 이걸 이용해서 막대 그래프를 편리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죠. 다음 질문 보세요. 그래서 문항 10번을 보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이렇게 해서 여름이 10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이걸 이용하니까 표를 보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줄 수가 있더라. 그럼 이 막대 그래프 한번 볼까요? 가로에는 계절을 세로에는 학생 수를 명을 단위로 해서 표현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세로 눈금 한 칸 크기를 보니까 여기 5명이 5칸. 그럼 이 한 칸은 1명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사한 수에 맞춰서 막대를 그려줄게요. 6명. 그 다음에 10명이니까 6, 7, 8, 9, 10 이렇게 해서 10명 표현이 될 거고 또 5명이라고 했으니까 세로 눈금으로 5칸만큼 겨울은 이렇게 4칸만큼 표현해서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표를 보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제목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막대 그래프를 완성해 봤는데 막대 그래프는요. 그것만 보고 전체 합계를 알기는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막대의 길이를 이용하여 많고 적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랍니다.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럼 우리 놀이쌤 한번 만나볼까요? 반갑습니다. 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 놀이쌤과 함께 할 것은요. 바로 공 던지기. 그러면 공 던지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이냐고요? 다트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을 여러 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활동지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공을 가지고 다트판에 던져줍니다. 그럼 우리 친구가 직접 던져볼까요? 초록색에 4개, 빨간색과 노란색에는 1개씩 공을 맞춰 주었군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고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완성을 해주는데요. 막대 그래프에서 가로와 세로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결정하고 세로 눈금에다가 수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친구가 직접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까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음번에도 공을 던져서 표를 만들고 막대 그래프를 직접 완성해 보세요. 자료는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럼 우리 아라쌤과 서술형 문제 만나볼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서술형 문제 만나보자고요. 우리는 교재 160쪽에 주어진 1번 문제를 볼 겁니다. 내용을 보면 혜린이네 반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어떤 그래프인지 바로 이어서 만나보아야겠죠? 그래프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군요. 이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모양으로 그려서 나타냈습니다. 한 달 동안 읽은 책의 수별 학생 수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에는 책 수를, 세로에는 학생 수를 명을 단위로 해서 표현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세로 눈금에 5가 있는데 5칸이네요. 따라서 이 한 칸은 한 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선 1번 볼까요? 책을 4권에서 6권 읽은 학생은 몇 명입니까? 그럼 이걸 찾아줘야죠. 이거는 가로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막대를 보시고 막대에서 세로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이때 세로 한 칸은 한 명이라고 했으니 나타내는 것은 8명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8명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막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겠네요. 다음 딸린 질문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전체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보세요. 0에서 3권을 읽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4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에서 6권까지 읽은 친구가 우리 조금 전에 8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7권에서 9권까지 읽은 친구를 보세요. 8, 9, 10, 11. 11명이로군요. 그 다음에 10권에서 12권까지 읽은 친구들을 보니까요. 요때 7명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13에서 15 요렇게 읽은 친구들의 수를 보니까 2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들을 모두 더하여서 전체 학생 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모두 더해서 나온 값은 바로 32명이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풀이 과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풀이 과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다면 이걸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세로 눈금 한 칸은 한 명을 나타내므로 0에서 3권은 4명, 4권에서 6권은 8명, 7에서 9권은 11명, 10에서 12권은 7명, 그리고 또 이어서 13에서 15권 2명으로 조사한 학생 수는 모두 더하여 32명입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풀이 과정이 다 적혔으면 답은 32명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답니다. 이러한 서술 유형의 문제 앞으로 많이 만나셔도 자신 있게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서술형 문제도 잘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실력을 높여주는 중요 문제 한번 만나볼까요? 함께 해볼 중요 문제는요. 교재 162쪽에서 선택을 해봤어요. 1번에서 5번까지의 문제를 이 지문을 이용해서 해결해 볼 텐데요. 유정인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예요.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그래프가 주어지는 걸까? 우리 그래프 한번 만나봅시다.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막대 그래프라는 것이 주어져 있군요. 그런데 좋아하는 과일별 학생 수라고 하고 막대를 보니까 길이가 다릅니다. 길이가 가장 긴 것부터 길이가 가장 짧은 것까지 우리는 그 순서대로도 골라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요, 문제 3번을 여기서 선택해 봤는데요.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명을 나타냅니까? 쉽게 느껴지시죠? 왜냐면 가로에는 과일, 세로에는 학생 수를 명을 단위로 해서 표현을 해준 건데요. 이때 5가 있잖아요. 그럼 5칸이 5명이기 때문에 한 칸은 한 명을 나타내 준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부터 살펴주는 것은 막대 그래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3번 문제 편안하게 해결되셨을 거예요. 다음 질문은요. 문항 5번을 보겠습니다. 중요 표시되어져 있네요.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표보다 좋은 점을 써보시오. 그러니까 표보다 조금 더 편리한 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는 그것만 보고 전체 합계를 나타내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막대 그래프가 편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 다른 거 찾았는데요.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표현해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답을 적고 내 답이 정답일까 궁금하면요, 수강후기에 또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확인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봅시다. 우리 6번에서 8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볼 텐데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좋아하는 색깔별 학생 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보라가 3명, 빨강이 5명, 파랑이 4명, 초록 2명, 노랑 6명.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5에다 5가 더 있으니까 합계는 20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물음이 나오는 것인지 바로 이어서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조금 전에 우리는 표에서 비어있던 합계가 20입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선생님이 선택한 문항은 8번의 문항이에요. 위의 표에 맞게 막대 그래프를 완성하시오. 그러면 여기선 가로의 색깔, 세로의 학생 수가 표현이 되어져 있으므로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5가 있네요. 5칸이 5명, 한 칸은 1명을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라가 3명이니까 3칸만큼으로, 빨강은 5이니까 5칸만큼으로, 그 다음에 파랑은 4명이니까 4칸만큼, 초록은 2명이라서 2칸, 노랑은 그럼 6칸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6칸만큼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막대 그래프를 완성할 때 이 합계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성하시고 좋아하는 색깔별 학생 수, 제목이 있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 완성하는 순서를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요.